오늘은 거의 뵙기 힘든 바로 여성 이사님입니다. 정말 업계 여성 대표님 만나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드디어 저희 옆에 계신 에리카 강 대표님은 정말 블록체인계 구심점 센터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내한을 했던 그 많은 블록체인 업계 유명 인사들이 다 에리카 강님의 손을 거쳐서 갔다고 과언이 아닌데요. 옆자리에서 막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훈훈한 에리카 강 대표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립토서울의 대표 강현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에리카 강이라고 불리고요. 주로 에리카라고 많이 불러요. 블록워터 캐피탈의 파트너이기도 하고요. 한국 블록체인 협회에서 자문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우 대표님, 에리카 강 대표님, 박병종 대표님 맞아요. 업계에서 되게 그 젊으신 분들이 많이 자문위원으로 있으시네요. 그러니까요. 협회 분들은 되게 다 차이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자문위원이라고 하니까 조금 나이가 안 맞는 건가 아닌가. 크립토 서울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네, 크립토 서울은 최근에 이제 생기게 됐는데 그거는 커뮤니티 빌딩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해외 블록체인 프로젝트 한국에 왔을 때 좀 제대로 이제 커뮤니티 빌딩을 해주고 미덕도 열어주고 그리고 이제 좀 공식 뉴스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저희는 이제 발굴하고 만들고 있어요.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문화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한국 커뮤니티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뿌리 있게 내릴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알려주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방금 커뮤니티 말씀하셨는데 진짜 방송 보시다 보면 깜짝 놀랄 분들이 다 에리카 강님의 손을 거쳐 가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옆에서 이렇게 호흡도 다 해주시고 호인상 없죠? 아무도 없어요. 진짜 위로받는 기분이에요. 작년부터 블록체인 업계에 발을 들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하셨고 크립토서울을 이제 독립하게 되신 건지. 업계 들어오고 나서는 제가 피넥터에서 한성환 씨와 같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미덕도 그때 배우고 같이 하고 많이 배웠죠. 많이 배우다가 지금 독립을 하게 됐고요. 좀 빨리 독립을 했지만 업계는 워낙 좀 스피드가 빠르다 보니까. 진짜 에리카 강님 같은 여성 대표분이 있어가지고 너무 든든한 느낌이 들어요. 이제 에리카 강님의 소개 문구를 보면은 A hybrid with a decentralized career in blockchain and cryptocurrency. 돼 있어요. 분산하는 직업을 가지셨다 이렇게 됐는데 정말 블록체인이 분산화의 대명사잖아요. 그걸 삶에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분산화된 커리어가 대체 무엇인지 그것도 궁금해요. 이 업계는 조금 겸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겸직을 프로젝트 베이스로 하기도 하고 좀 단기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저는 디센트럴라이즈 커리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해외 팀들이 많이 왔을 때 한 팀에만 집중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제 다양한 팀들에게도 좀 뭔가 동등한 오픈한 그런 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탈중화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저것 다 하는. 그리고 나쁜 의미로는 어떻게 노마드 같은 이제 그런. 언제쯤이었어요? 시기적으로? 그때가 작년 5월 정도? 그쵸. 지금 에리카 강님이 업계 들어온 지 1년 거의 안 됐죠. 그런데 한국에서 열리는 진짜 큼직한 미덕들 있죠. 카르다의 찰스 호스킨스, 이더리움의 비탈리, 비트코인 키스의 로저버, 퀀텀의 패트릭, 블록체인계 셀럽들이 다 에리카 강님을 통해서 미덕을 하시게 됐어요. 에리카 강님만의 특별한 노하우란 또 만났던 분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좀 자주 했어요. 자주 하고 팔로우업을 좀 많이 했고 비즈니스적으로만 어프로치하면 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그런 뭔가 인간적인 면도 파악해야 되고 신뢰가 전 제일 인간관계에서 제일 코어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신뢰관계를 구축하면서 난 이렇게 해줄 수 있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잘 대신해서 믿어 열어줄 수 있다라는 걸 신념을 좀 많이 구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결해주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또 예를 들면 찰스가 한국에 온다. 그러면 이제 에리카 뭐 좀 열어줄래? 이렇게 해서 연락해주시는 분들 되게 많이 계시고 되게 감사한 마음이죠. 사실 저를 찾아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한데 일단은 그런 면에서 좀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인상 깊었던 거는 아무래도 찰스는 첫 번째 제 오피셜 이제 크립토서울 미덕 게스트이긴 했죠. 그분이 정말 엄청난 그 발표를 해주시고 이제 가셨는데 그러면서 찰스는 정말 저의
지금도 친구고 연락을 자주 하고 있는데. 아니 또 카르다노 이제 그 미더 네. 보면 또 에리카님이 진짜 멋있는 드레스 입고 그것도 촬영 나갔는데 그것도 너무 멋있었어요. 꽃 드레스. 네, 거기서도 진짜 스피치를 이렇게 한다는 게 되게 멋있더라고요. 네, 좀 설레가 없어서 조금 아쉬워요. 어쩌면 개척하는 거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설레가 없다는 거는 그만큼 벤치마킹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조금 두렵기도 하고. 그래도 에리카 강님이 멋있게 열심히 하시면서 또 이제 블록체인 쪽에 관심 있는 여성분들이 벤치마킹을 하면서 네, 그래서 열심히 되게 큰 사명감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요. 뷰탈린이 한국 왔을 때 이번에 이더리움 재단이 다 같이 왔었거든요. 작년에 이제 제가 업계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비탈리를 알게 됐는데 그 재단 친구들이랑 친하게 된 것도 그쯤이었어요. 한국에 작년에 왔을 때 큰 미더를 했었어요. 1000명 되는 그때 미더를 이제 그때 알게 돼서 그때 동행을 같이 했어요. 그때 그 스케줄링을 같이 하면서 의전 같이 약간 같이 도와주면서 엄청 친해졌죠. 디코노미 때 왔을 때 큰 행사를 저희만의 이제 그런 이더리움 재단의 행사를 하게 됐는데 2개를 열었죠. 2개를. 연대에서도 학생들이랑 미덕도 열었고 네. 그것도 이제 프라이빗 미덕도 맞아요. 네, 그래서 좀 니즈에 맞춰서 깊게 가자. 그래서 학생들을 만나볼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블록체인 학회에 있는 대학생들을 모아보자. 그래서 연합으로 거의 다 100명이 서울대 연고대, 뭐 포항공대 다 왔어요. 서강대 다 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행사였을 때 정말 대학생들이 모여서 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모였다는 거는 사실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네. 사람들의 평가가 정말 순수하게 학구적이고 네. 정말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평가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이더리움 재단이 엄청 소박해서 화려하게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리고 학생들과 뭔가 좀 개인적으로 얘기해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도 그거를 사실 제안을 제가 했거든요. 그거를 흔쾌히 받아줘서 네, 제가 너무 감격했고. 제갈량 같은 전략가 뭔지 알죠? 별명이 있어요. 아니 그 별건 아니고 잔다르크 같다고. 뽕칭 잔다르크. 멋있다. 싸운다. 잔다르크. 제갈량으로. 제갈량 괜찮습니다. 네. 헌터의 패트릭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업계에 오시고 거의 처음에 맞아요. 게스트였잖아요. 어땠어요? 패트릭 너무 좋아요. 패트릭 너무 좋고 되게 순진해요. 그 친구도 와이프가 그러니까 그 부인이 있는데 파티도 안 하시고 술도 안 드시고 그러니까 되게 그냥 그러니까 일 그다음에 와이프, 와이프. 패트릭은 너무 기본적으로 예의도 바르고 착하고, 전 되게 좋은 인상이 남아있어요. 또 넘어갈 수 없는 로저버. 로저버. 네. 전 좋았는데. 진짜요? 네, 전 좋았어요. 영혼이를 그렇게 싫어했어요. 네, 가장 기억에 없는 게스트로 로저버를 뽑았는데 그 이유가 너무 짜증나서라고. 1초만 더 하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1초에 로저버였다 이러는 거예요. 로저버는 저는 디코노미 때 통역을 담당했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을 때 제가 옆에서 담당도 해주고 또 로저버는 계속 꾸준히 연락을 했었어요. 사실 디코노미 전에도 연락을 했었고 근데 이제 너무 답이 너무 잘 와서 너무 친절하게 잘 해주시고 한국어를 되게 잘 알아요. 저번에 음식점에 갔는데 이모님 뭘 부르기도 하고 감자탕집에서 이모님 부르고 어떠세요? 김치 더 이러고 되게 한국식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근데 데려갔어요. 대부분도 사람들이 로저버는 좀 무서워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실제로 또 로저버 치면은 그 가운데 손가락 들고 있는 사진이 제일 먼저 뜨잖아요. 무서운 느낌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약간 다혈질? 실제로는 그런데 저한테는 되게 친절하게 잘 해주셨어요. 미인한테는 약한 걸 수도 활중화된 커리어 중에 블록체인 업계에 들어오기 전에 커리어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예전에는 조금 관련이 없는 일을 많이 했었는데 IB 쪽에서 일을 좀 했어요. 뱅킹 쪽에서 일을 좀 하다가 거기서 이제 M&A 쪽으로 애널리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금융의 코치라고 하죠. 거기서 조금 있다가 공부를 좀 더 하자.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정책학 석사를 했어요. 석사를 하고 한국 돌아와서는 이제 KT에 취직을 해서 연구원을 일을 하다가 이제 전략실로 불려가서 이제 그쪽에서 일을 좀 했습니다. 금융권 애널리스트라는 것도 사실은 여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직업이에요. 맞아요. M&A 쪽 더더구나 없고. 블록체인도 여자가 되게 드문 그런 업계인데 예전부터 그렇게 남자들이 많이 있는 그 집단에 있으실 때 분명히 어떤 느낀 점들, 힘든 점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이제 여중, 여고, 여대를 나왔거든요.
아 진짜요? 네. 여고 여대인데 네, 그랬다는 삼중에 게. 그냥 짝짝짝 여자가 많은 득실득실한 곳에 있다가 이제 일은 또 완전히 반대로 됐어요. 뭐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고 이제 제가 느끼는 건 장단점이 다 있는데 그 여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대하는 것도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별도 느끼기도 했고, 예,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걸 장점을 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좀 그 노하우가 조금 궁금해요. 노하우가 여성분들 위해서. 네, 노하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돌직구로 그냥 막 어프로치를 해요. 이렇게 뭐 네트워킹 할 때나 이럴 때도 정말 그냥 다가가서 일단은 말을 걸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행이 제일 먼저인 것 같고 소위 말하는 나댄다고 얘기하는 그래야지만 눈에 띄고 아직 이런 사람이 존재하고 뭔가 진지하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나댄다고 표현하셨지만 그 열정을 보여주신 거죠? 네, 그렇죠. 그거에 대한 애정과 열정. 네, 그리고 정말 그 눈빛으로 대화한다고 해서 정말 제가 그냥 가식적으로 이렇게 뭐 프로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로 관심이 많고 같이 일해보고 싶고 이제 그런 걸 전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조금 많이 남자랑 다른 것 같고 이제 업계 남성분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특징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부승적 역할을 잘 하게 되신 걸 수도 있겠어요. 네, 큼직큼직한 건 남성분들이 그리고 저는 약간 그 사이에 들어가서 약간 그거를 이어주는 뭔가 블록체인 역할을 하고 있으시면 연결해주는 그 사람의 그런 체인으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캐치페이스 그런 면에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스탠퍼드에서 정치학을 하셨어요. 네, 맞아요. 사실 정치학이라는 것도 블록체인 업계랑은 큰 관련이 없는데 국제 관계학을 이제 학부 때 졸업을 했고 그러니까 IR이라고 하거든요. 네. International Relations라고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석사는 국제 정책학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금융 정책도 포함되어 있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제 관계라는 게 정치만 포함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뭐 문화도 포함할 수도 있고 어떤 기술 정책 뭐 이런 거 다 포함하거든요. 이거는 기술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관계를 바꾸는 거잖아요. 저는 항상 뭔가 국가가 최우선이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뿌리 깊게 이제 배우다 보니까 이건 새로운 어프로치인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 국제 관계학도 엄청 관련이 많아요. 지금 이 블록체인도. 그러네요. 또 국제 단체도 아직 안 생겼잖아요. 블록체인의 주제를 한 이제 그런 단체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더 공부하고 싶고 에리카 님께서 만난 그 세계 유명 그런 분들을 에리카 님이 잘 이렇게 연결해서 최초로 그런 역할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약간 무슨 그 암바사더 뭐지 홍보 대사 같은 약간 그런 외교 대사 같은. 그래서 좀 이게 의외로 되게 블록체인 업계가 조금 독특한 점은 국한돼 있는 게 많은 게 그 문화에 약간 이제 치우쳐 있고 그리고 국한돼 있고 그 오픈이 생각보다 덜 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이바지하고 싶다. 그래서 조금 편견도 없애고 서로에 대해서 이해도 또 깊이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만난 지 10분 정도 됐는데 벌써 매력이 하나 되면 이제 왠지 반하고 갈 것 같은 걸크러쉬에 그전 인터뷰였던 블록체인 하시 문영원 대표님이 에리카 강님께 이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에리카라는 사람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훈이랑 질문이네요. 좀 감동적인 질문이에요. 영훈이랑 기본적으로 원래 친해서 또 신뢰하는 관계죠. 되게 엄청 저는 영훈이 능력을 믿고 진짜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은 말들. 저번 인터뷰도 그랬지만 엄청 말을 잘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본인의 신념이 묻어나오는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도 본인이 고민하는 질문이에요. 이해는 가요. 이 질문을 했던 이유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 질문하고 되게 좀 뭔가 애정도 느껴지고 질문에 에리카 대표님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미래지향적인 발언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한국의 크립토 시장을 좀 대변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그런 걸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커뮤니케이션 쪽으로는 한국의 블록체인 시장과 그런 커뮤니티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반영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고 커뮤니케이션은 거기서는 거의 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능력도 물론 중요하고 기술력 뭐 다 중요하긴 한데 근데 그걸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자기 꽁꽁 숨겨두고 말을 안 하면 전달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저는 엄청나게 큰 만족감을 주거든요. 저 그렇게 하면. 그래서 항상 그 해외에서 로저버든 뭐 비탈릭이든 뭐 찰스든 다 얘기하는 게
일단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 게 한국에 너무 좋은 경험 하게 해서 너무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저는 엄청난 그러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원래 옛날 꿈이 외교관이었어요. 그런 거랑 맥락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최대한 어떻게 하면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까? 한국이 좀 뭔가 투기, 뭐 그런 투자자 위주의 그런 문화, 이제 이런 걸로만 너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시장이 너무 복잡하다,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거 보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국 시장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지 항상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 블록체인, 크립토 업계의 대변인이자 외교관 역할을 하고 싶다. 로비도 됩니다. 크립토 로비스트라고. 네, 제가 조금 밀고 있는 그 컨셉이 있는데 로비스트가 국내에서는 되게 약간 금지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당연히 리스펙 받는 직업이거든요. 무기 로비스트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크립토 로비스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없는데 이제 그런 역할이 딱 좋은 성격과 그걸 가지고 있다고 집에서 많이 말씀해 주세요. 제 1호. 네, 제 1호 크립토 로비스트를 또 여성으로서 개척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장난크란 별명이 왜 있는지 알 것 같아요. 네. 힘든 길을 가고 있어요. 이제 업계에 사실은 네트워킹이랑 애프터 파티 이런 게 많이 있고 네트워킹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가끔씩 이렇게 조금 막 쭈뼛쭈뼛하고 도저히 꾸석지해서 말을 이제 못 걸고 있으신 분들 있으세요. 네. 업계 센터이신 에리카 강님이 그분들께 어떻게 하면 좀 네트워킹을 잘할 수 있는지 간단한 노하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영어로 많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 울렁증이 있으신 분들은 잘 못 다가가세요. 아무래도. 예전에 이제 영어를 조금 못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그 간단한 소개를 영어로 저는 외웠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킹 하기 전에 다가가면 딱 자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자기 소개나 이런 거를 간단하게 얘기를 이게 나오게끔 아이스 브레이커라고 하잖아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은 그 얘기부터 먼저 하는 습관을 한번 들였었거든요. 근데 왜냐면 그렇게 시작이 되면 그 사람이 또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받아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대화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동 관심사를 찾게 되고 그러면 이제 천천히 이게 캐주얼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네트워킹은 별게 아니라 뭔가 가치를 뭔가 창출해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을 사업적으로 뭔가 데려가야 돼. 이런 인센티브로 가면 잘 안 돼요. 왜냐면 그게 다 보이거든요. 사람인 이상 다 보이고 그런 뭔가 전략적인 게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다가가지 못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냥 백지 상태로 가거든요. 이 사람을 뭔가 1대1로 내가 이 사람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단순하게 너 어떤 일 하니?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what do you do? 그냥 where do you work? 그 사람들이 내 회사를 모른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나는 예를 들면 스텔라에서 뭐 이런 걸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럼 what's Stella? 그러면 스텔라는 뭐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그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좀 단순하게 가거든요. 복잡한 질문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단순하게 이렇게 뭔가 대화를 이어가는 것만 해도 충분히 형성이 돼요. 컨텐츠가 풍부해지거든요. 오히려 그게 나는 쿠킹을 좋아해. 그럼 요리를 좋아해. 그러면서 나도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반응 한번 딱 쳐주면 너무 좋아하죠. 이제 그런 리액션은 되게 중요하고 공감해주는 것. 그러니까 사실 공감 안 해주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벽이랑 얘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오버하듯이 해주면 배우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를 저는 많이 연습했었어요. 연습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는 또 다른 이슈라서 그런 거울 보면서 연습 다 했었어요. 한번 에리카님 모셔서 전문으로 네트워킹 강의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업계에 이제 앞으로 가실 분들은 만약 영어를 못하시면 간단한 자기소개라도 외워서 가고 오히려 간단한 질문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블록체인 업계에서 좀 이렇게 여성들을 조금 이렇게 모을 그런 구심점 역할 같은 계획도 있으신지? 네, 충분히 있고요. 제가 리더를 많이 열잖아요. 그래서 여성 테마로 갈 생각도 있어요. 거래소든 지금 어떤 프로젝트든 아니면 미디어든 다양한 여성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게 부각이 안 되고 있어요.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 때문에. 근데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 사람 나름대로의 그런 스페셜티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저는 좀 시어하고 싶고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 이런 것도 좀 오픈하게 대화하고 싶고 그런 걸 좀 기회의 장을 만들고는 싶어요. 조만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저도 꼭 불러주세요. 블록체인 공식 질문인데 에리카 강님이 생각하는 블록체인이란? 블록체인이란 너무 많이 그런 질문을 받아서 단순하게 그냥 기여만큼 보상받는
그런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때 영훈이가 얘기했던 거랑 되게 비슷하긴 해서 제가 약간 저도 딱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여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 생각하는데 네 그럼 됐나요? 간단한가요? 훨씬 쉽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좀 길게 설명하면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 너무 많고 저도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솔직히 말해서 블록체인은 어떻게 보면 지금 대중화되고 그런 사회에서 많이 알려지고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단순한 게 오히려 더 사람들 더 울릴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거라서.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에리카 강님이 어떤 역할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는지. 블록체인이라고 이제 말이 그렇잖아요. 블록 앤 체인 있잖아요. 그래서 블록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존하는 다양한 플레이들이 이렇게 있다면 지금 많이 그런 뭐랄까 파들이 많아요. 그런 긴장감도 있고 느껴지고 아무래도 영토 사운드 많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체인이 더 좋은지 그런 것에 대해서 플랫폼들끼리 대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소위 말하는 뭐 블록들로 본다면 이제 그거를 이어주는 체인의 역할을 좀 하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커넥터 역할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정말 미래성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프로젝트들을 많이 도와줘서 그리고 미더비든 이벤트든 세미나든 최대한 많이 열어줘서 좋은 기회를 얻게끔 해주는 게 제 역할인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제가 동시에 지금 여러 가지 모자를 쓰고 있어서 사이트를 여러 가지를 좀 하고 있는데 앞으로 뭐 하나 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그건 아직은 네, 공개는 안 돼. 나중에 공개하시게 되면 꼭 제일 먼저 알려주셔야 돼요. 그때까지는 일단은 제 할 일 열심히 하고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을 열심히 믿음을 더 주기로 하는 걸로. 네, 꿈은 별로 이렇게 소박해서 저는 이렇게 원대한 꿈은 없고요. 뭐 거래소 이런 거 없고 그런 크게 빌딩하는 건 저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히려 제가 잘하는 거에 더 집중하는 거를 더 좋아해서 그런 걸 더 하려고 합니다. 아, 네. 정말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요. 시작한 것 같아요. 진짜 블록체인계의 잔다르크, 블록체인계의 얼굴, 얼굴. 블록체인계의 센터, 저희 에리카 강 대표님과 재미있는 인터뷰했습니다. 네, 앞으로 에리카 강님이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블록체인계에서 저희 한국을 대표하고 또 외교관 역할도 잘 하실 수 있도록 저희 블록미디어가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